아직은 청년 작가다 보니까 붙잡고 싶은 욕망도 있고 제발 좀 더 봐주세요도 있고 제 내면이 더 드러낼 수 있고 그림 그리는 목적성이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하다가 버려져서 치워지지도 않는 잉여 기물이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도 비껴나간 애매한 곳들, 그곳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겉돌았던 제 자신을 계속 투영해 봤던 시기를 한동안 갖고 넘어오른 팝업 창의 그 물결 마냥 어떤 이미지를 실제로 그리고 그런 어떤 스토리가 좀 더 소거되고 오히려 목적이 더 드러낼 수 있는 장면, 그런 식으로 계속 모자랐던 부분을 채워가면서 디벨롭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의 관계망을 그리는 김정인입니다. 작가님 요즘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티아풀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떤 비영리 쪽에서 전시를 많이 했었는데 요 근래 조금씩 이제 페어에서 한 번씩 그림을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뭐 좋은 기회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91년생, 그러니까 35. 그런데 비해 상당히 좀 많은 활동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술관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떻게 시장에 진입을 하지? 어떻게 해야지 미술계 이너서클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공모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 그림을 좀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리지 않고 일단 내봤던 것 같아요. 내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서 내 작업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시기를 가졌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그림을 팔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작품에 일단 가치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갤러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어떤 지역 지자체 혹은 미술관에서 하는 이머징 아티스트 그런 공모들 위주로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서류들을 디벨롭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몇몇 됐던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뽑아주신 분들한테 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또 그 기간 동안 1년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방금 작가님도 얘기했지만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어쨌든 노하우가 쌓인 거잖아요. 약간 뭐 팁이라도 좀 있나요? 작가님만 이제는 좀 돼봤으니까. 저 처음에는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진짜 그 이남 일여중 거의 이렇게 썼었어요. 처음에 그림 그리는 걸 어릴 적부터 좋아했고 이런 거를 썼는데 요즘 취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 쓴다 이런 말을 하셔서 오히려 저는 작업하기 이전의 여정들 혹은 사회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시각적인 충격을 받았던가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 뭐 사회 속에서 느꼈던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로 좀 더 초점이 더 가고 계속 떨어져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계속 바꿔보고 가끔은 서정적이게 써보고 어떤 때는 논문스럽게 써보기도 해보고 계속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그 석박사과까지 해가지고 짧은 나이에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아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값을 벌어야 되고 전시에 필요한 어떤 경비들을 벌어야 되는데 그림 안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위 그 어떤 시간 강사 나가려고 해도 박사학위가 없다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노후를 생각하신 거네요? 나름의 노후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쩔지 모르니까. 사실은 막연하잖아요. 내가 그림만 그려서 산다는 게 쉽진 않은 거니까. 불안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너는 팔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시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불안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덜 할 수도 있거든요. 단시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차라리 이 돈이면 내가 작업실을 구하고 아니면 이 돈으로 차라리 재료를 사가지고 내가 더 필드에 나간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니다, 이건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빨리 끝내버리자. 조금만 더 바쁘게 살자. 지금 딱 어리니까 이때 그 체력을 이용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박사를 끝내시고 뭐 좀 달라졌나요? 박사학위를 와서 오히려
형식적인 거는 자유롭게 가되 내가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냥 필기를 하고 이거랑 연결된 과거의 작가는 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발벗고 나섰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느낌 가른 대로 그렸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게을르지 않게 살게 해준 지점에서는 그런 공부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해봤으니까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도 그냥 막연히 운동하는 것과 내가 뭔가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고 운동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면 추후에 나중에 내가 몸이 망가지더라도 다시 할 수 있잖아. 어떤 그런 체계를 내가 한번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체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도 나중에 또 책을 보거나 어떤 문서를 쓸 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기본의 어떤 가이드 정도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 자기소개에서 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셨고. 어릴 때부터 계속 좋아서 주구장창 그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의류 쪽, 피복 이쪽을 하시는데 아기 때는 이제 부모님 곁에 있다 보니까 큰 원단 사이에 넓적한 심지 있잖아요. 휴지 심지 같이 널빤지 같은 거에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버릇처럼. 그때는 그냥 좋아서 그렸던 것 같아요. 뭐 화가가 될 거야는 한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만화가 혹은 뭐 화가. 그리고 하나 에피소드가 아버지가 미대는 아닌데 드로잉을 좀 잘하세요. 아, 아버지가? 그래서 너 여기 앉아봐 했던 그런 조금의 기억들이 있어요. 앉아보면 아버지가 그리고 이렇게 쑥쑥 해주셔서 그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빠가 화가는 아니지만 앉아서 이렇게 너 앉아봐 이렇게 해주는 거가 좋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까지 다 가시고. 네. 그럼 대학교 갔을 때는 어떤 작업을 좀 하셨어요? 일단 1학년 때는 당연히 누구나 하던 것처럼 시키는 거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적응을 좀 못했어요. 그 안에서 짜잘짜잘한 그 또래 문화가 있고 규칙들이 또 바뀌고 근데 그게 좀 저한테 세게 오더라고요. 뭔가 겉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점에서 내가 문제인가 이 세상이 문제인가 이런 어떤 중이병스러운 고민이 시작되면서 왜 누군가 이렇게 이런 거를 관장하지? 이런 분위기들을 관장하고 왜 우린 그걸 따라야만 하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반감 표출? 그래서 인물들이 약간 좀 만화적 형식을 따가지고 그들이 좀 더 풍자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대상에 뭐 대항하고 있다던가 어떤 군상들 그런 것들을 주로 그렸던 것 같아요. 학부 대학 때는. 학부 때. 그러니까 대학원 때까지는 그런 반감 표출에 대한 작업에 좀 더 집중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 제 안으로만 계속 가른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너무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반감만 드러내기보다는 원을 정확히 알려면 원 밖의 거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제가 당장 아프고 그런 걸 겪었다고 해서 그거에만 너무 치중되지 말고 그것들을 이끌어낸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생각을 하게 됐고 과거 책들을 보니까 뭐 그런 어떤 군주의 형태에서 점점 사라지는 권력의 형태? 권력은 계속 시대마다 형질을 바꾸네? 뭐 이런 생각들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술로서 저항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좀 약간 흐릿하게 좀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작업을 했었고 마지막에는 저항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구성해가는 어떤 다단한 과정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한동안은 투영만 해보는 또 시기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버려져서 치워지지도 않는 잉여 기물이라든가 과거에 사람들이 막 몰렸다가 지금은 사람이 없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비껴나간 애매한 그 곳들 그곳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겉돌았던 제 자신을 계속 투영해 봤던 시기를 또 한동안 갖고 그것들에 저를 좀 오버랩 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설명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만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의 어떤 이미지들이 집결하고 있는 것들은 가족끼리 한번 연극을 보러 갔다가 한 빌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었는데 막 엄청 이제 실갱이하고 화해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의 극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배우들이 포토타임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만들어서 저희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극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몇 초 전만 해도 머리끄댕이 잡고 있던 관계들끼리 막 찍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뭔가 말로 좀 형용하긴 애매하지만 뭔가 모르는 뭉클함과 뭔가 모르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법한 그런 거 확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친구들도 저렇게 방금 분란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 이렇게 뭔가 벅찬 거예요. 별것도 아닌 곳에. 전혀 다른 이질적인 느낌들을
근데 이질적인 것들끼리 결국 또 이제 붙어서 화합될 수 있고 그래서 이미지들끼리 붙어있는 것들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쌓아왔던 과정의 결과물들을 그냥 하나의 조각 이미지에 넣어보자. 그들끼리 서로의 살갗을 대고 붙잡고 있다고 하면 화면 위에도 하나의 관계망이라든가 연대의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작업 보면 유독 좀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요. 나무를 좀 그리게 된 이유가 있는지. 맞아요. 제 작업에 너무 거의 한 95%가 다 나무가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옆집에 담벼락에 나무가 갈라지더니 이렇게 철근을 먹는 이상한 형태의 나무가 있었어요. 옆집 아저씨가 그걸 잘라도 나중에 또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지? 그걸 보니까 이상하면서도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 다른 것들끼리 붙잡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그 나무가 없어졌어요. 이런 생각은 이제 후에 붙여진 것들인데 그게 이제 너무 신기해서 이미지로서 계속 걸쳐져 있었는데 몸에 이미지들끼리 집결하는 형상을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장면이 떠올리게 되고 나무가 이제 결코 그냥 지나가는 나무로 안 보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쳐진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가다 보면 다시 뒤로 가서 넌 여기 왜 있니?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계속 작품에 출연하게 됐는데 과거에는 오히려 뒷배경으로서의 나무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점점 전면으로 나와서 오히려 더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나무들의 이야기를 더 끄집어내는 거네요. 곧 이제 거기에 제가 투영을 자주 하다 보니까 곧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저를 과거의 그 어떤 풍자적인 만화적 캐릭터로 그렸던 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직접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무로 치환돼서 화면에 나와진다고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넓은 생각을 또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혹시 그러면 지금도 거기에 사시는 거예요? 예. 아,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거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변이 변한 거잖아요.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눈에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 늘 바쁘게 늘 변화된 생활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주변이 사실 같이 변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영화 보면 그 애니메이션 집이란 거 있잖아요. 집. 네. 할아버지가 하나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약간 보면은 계속 거기는 그대로 있는데 주변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뭐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들이 더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는 더 보이지 않았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말고 나 주변에 계속 바뀌고 있는 환경들 그런 거에 대한 저도 자연스러운 관심이 있었고 서울이지만 좀 변화가 느린 동네에서 자라왔다 보니까 학원 다닐 때 이제 홍대를 가려면 이제 제가 이제 신촌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뭐 부서지고 지어지는 건물들을 좀 많이 마주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생경하고 뭔가 신기하고 이런 감정들이 들면서도 공사장 너머의 그 황무지 풍경이 오히려 좀 공포스럽게 다가오기도 했고 두 가지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와 저렇게 높은 건물이 생기네? 근데 되려 밀려 들어오지 않을까? 저런 급류가? 그런 어떤 걱정되는 부분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터전도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더더욱 변화의 물살이 좀 덜 치닫는 뒷골목을 더 배회했던 것 같고 이쁜 면보다는 그래서 주로 산책이라던가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그냥 뒷골목을 배회하는 것처럼 배회를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공사장을 또 살피게 되더라고요. 공사장을 덮은 천막 사이에 은은하게 나오는 빛이 꼭 그 장막 너머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숨어서 이렇게 뭔가를 모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는 작업도 있었고요. 장막 안에서 뭔가 열어보고 헤매는 어떤 저의 자화상이 반영된 그림도 있었고 장막 너머를 알기 위해서 그 어떤 장막 뚫린 거에 낚시찌를 던져서 이렇게 하는 어떤 장면도 있었어요. 이거랑 가장 가까웠던 게 제가 이제 후배 따라서 뭐 형들 따라서 낚시를 한 번씩 따라가서 경험을 해보면 물 밑에 전 물고기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낚시꾼들은 그 찌의 감각을 느끼더라고요. 뭐 돌바닥인지 이것도 느끼고 여기 뻘이네 막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권력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용도 혹은 어떤 기물로서 그것들을 장막 너머에 던져보고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최대한 느껴보고자 노력했던 장면들을 면면히 작업에 넣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결과적으로는 내 옆에 있는 그 나무였는데 그런 걸 관찰하다 보니까 도시들을 갖다가 탐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고 또 들춰보기도 하고 안에 파져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내가 그 상상의 나래를 더 펼쳐보기도 하고 그런 작업이 어느 순간 너무 스토리만 계속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 말고 제 내면이 더 드러날 수 있고 그림 그리는 목적성이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하다가 어떤 이미지를 실제로 그리고 넘어오른 팝업 창의 그 물결 마냥 그런 어떤 스토리가 좀 더 소거되고 오히려 목적이 더 드러낼 수 있는 외형들을 더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거 보다가 오 잠깐만 저까지 가 있는 거지. 네, 약간 좀 붙잡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냥 아직은 청년 작가다 보니까 붙잡고 싶은 좀 욕망도 있고 제발 좀 더 봐주세요도 있고 과거의 어떤 민중미술처럼 날선 저항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찌질하고 더 개인적이고 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가서 또 다른 저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차릴 수 없게 이렇게 이미지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시대성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선배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그대로 그런 표현을 했다면 작가님은 작가님의 시대에 살아서 작가님의 방식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반복되는 어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 동시대를 좀 물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전 작업들은 화면 안에 습을 좀 뿌려놓는다는 생각으로서 좀 눅눅한 색채를 써서 그려냈어요. 왜냐면 놓여있는 뭐 기물, 인물 등등등이 온전히 쓸 수 없는 땅을 만들고 싶어서 그들의 피로함을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 그 안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피로함을 좀 그리고 싶었고 그런 어떤 급류가 나에게 그 대상에게 치닫으면서 내 자아를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급류와 동시대 안에서의 그 어떤 빠른 급변과 동일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눅눅하고 빛바랜 색들을 표현했던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조각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 지금 그런 환경보다는 또 얘네들이 모여들어서 좀 더 목적을 드러내는 의미에 더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잠깐 그 색채는 잠깐 버려두고 지금의 이런 색채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좀 앞으로 어떤 작업에 대한 또 계획이 있는지? 작업은 계속 바뀔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작업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이라는 존재의 미술적 행위로서 교란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식적인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또 다른 방책을 계속 마련하지 않을까. 그럼 좀 작가님은 추후에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어요? 계속 회화의 자리를 계속 고민하는 작가. 소위 어떤 그 뉴미디어가 범람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그런 시대에서도 회화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화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꼬집는? 어떤 그런 기능 아닐까요? 꼬집는 기능? 그 꼬집음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자극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또 다른 사유를 하게 되고 그럼 그것들이 또 어떤 다양한 영향력으로 또 퍼지게 되니까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그렇죠. 되고. 그런 자극을 받아서 또 작가님도 이렇게 작업을 했었으니까. 네. 우리 예전에 이제 술자리에서 봤었잖아요. 네. 네, 그때 보고 어떻게 보면 작업실 이제 처음 와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하게 그 뭔가 계속 느낌들이 퍼져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는데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오? 네. 너무 좋은데요? 좀 날씬해졌죠. 날씬해서 감사합니다. 아, 네. 포토샵 효과. 너무 약간 낯서네요. 옛날 모습 같아서. 아 그런가요?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작업 얘기 또 들려주시고 너무 고맙고 저도 즐거웠고 네네네 행복했습니다. 거의 어디에 가세요? 네, 아무튼 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줘요.